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증시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시사가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한동안 부진했던 이 시젠 주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다른 진단키트주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주요소 3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점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로는 02-3153-2612 또는 2612번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4가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주유소 3부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또 위원님이 계속 주유소 포트에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 CJ ENM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상승 예상하시나요? 저는 한동안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네. 신고가를 지금 살짝 넘어서고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정이 나오면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 그리고 네. 특히 CJ ENM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 자회사도 있고요. 국내에서 이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최강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이 OTT 산업이 더 확산이 되고 커진다면 네.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살짝 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그래도 아쉽게 이제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은 이제 앞에 주유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이라는 그런 우려감,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건데 사실 네. 이러한 이슈만 있다라고 하면 딱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기존에 좀 덜어도 된다고. 그렇죠. 네. 이제 내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었고 FOMC를 앞두고도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더 많을 거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뭐 2023년 초라고 했던 부분을 2022년 말로 좀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네.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 다 알고 있던 악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성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네.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한 60% 정도 이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다 보니까 네. 물론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이 치사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달 정도 봉쇄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국발 여행객들 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항공편을 막 700편 정도 취소할 정도로 좀 확산세가 강하게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물론 뭐 백신을 좀 개조를 해서 이 부분도 대응을 하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되면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는 그런 목표치를 갖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7월이 이제 목표치를 집단 면역을 갖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백신 접종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경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기대감에 유동성과 함께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단기적으로 좀 강한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또 종목에도 또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더 고민이 많은 시장인 만큼 주유소 3부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온 게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긴 하다라고 요약해 주셨는데요. 저희 노란독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이구산업이요. 네, 이구산업이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4,450원에 30%요. 4,450원이면은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아, 저번 주 월요일 날 들어갔어요. 일주일이 딱 되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구산업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원자재 값이 하락해가지고 미국의 다우 지수가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일단 이구산업이 이제 구리 관련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제 구리 관련 준 건 알고 계실 거고, 예. 지금 보면 구리 관련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세 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예, 대창하고 네, 맞아요. 흥산 대창하고 이제 대창 흥산. 그 모회사인 서원하고 이렇게 네. 이제 한 세 종목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일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대창하고 이구산업이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 보면요. 예. 지금 제가 여기다 캡처를 떠놨는데, 자, 화면 보이시죠? 예. 보시면 이게 이제 구리 선물이거든요. 구리 선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고가를 치고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구간까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구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이구산업 역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지금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전저점 횡보했던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구산업도 4,000원이라는 요 가격대에서 앞에 보면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렇다면 요 구간을 지켜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구리 가격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이구산업도 같이 빠질 거고, 요 구간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 하면 좀 같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요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밀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그날 같은 날 중국에서 이제 비축분, 기존에 이제 중국이 비축하고 있던 원자재를 좀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시장에 이제 좀 상승했던 그런 원자재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국가가 대단하게 이제 예전에 중국처럼 이렇게 고성장을 하면서 이런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상승을 한 거냐 하면
제 생각에는 시중에 많이 풀린 자금 때문에 좀 이렇게 투기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도 많이 올랐고 코인도 많이 올랐고 원자재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 갈 곳 없는 돈들이 그런 곳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올랐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가격대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보시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용 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미래형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차에 이제 깔리는 이 와이어만 해도 기존의 자동차의 몇 배가 넘어가는 그런 소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결국은 소비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구리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뭐 사실 장기적인 관점은 지금 선생님 그렇게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매수가 정도시라면 한 10% 정도 손절을 생각을 하신다면 예. 제 생각에는 뭐 한 3,950원 정도 최근에 이제 저점 형성해줬던 구간 있잖아요. 예. 예, 요 자리를 손절가로 한번 잡고 이탈하면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요 가격 지켜주고 반등 나온다 하면 제 생각 한 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950원의 손절가요? 네네. 그리고 반등하면 5,000원까지. 네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내일 또 빠지면은 내일 손절 그냥 할까요? 지금 손실폭이 보자 한 5%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좀 자신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짧게 손절하시고 시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것도 사실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보면 이구산업은 뭐 2,000원대부터 지금 5,500원까지 좀 단기간에 좀 상승을 크게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 앞에 말씀드렸던 요 손절가 3,950원이요. 네, 3,900원부터 3,950원 요 밴드 대인데 요 구간 제 생각 이탈 안 하면 그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올라가면 하고 내려가면 손절. 네네네 그렇게 기준을 좀 딱 잡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해외 선물이 반등하는 흐름을 봐서는 내일 장은 어떻게 보면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구산업은 반등하냐 못하느냐 이걸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야 하니까요.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로는 02-3153-2611 그리고 2612번, 문자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IA요. 네, IA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1298원에 네. 30%입니다. 1298원이시면요. 지금 그래도 약 수익권에 계시기는 한데 조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예.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사실은 요거를 좀 급등주로 보고서 들어간 건데, 네. 예, 이게 제 바람대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또 목표가는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는데 이 종목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원님? 가능성은 뭐 항상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급등이 나올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왜 급등주로 보신 거예요?
이게 그 자회사가 또 전력 반도체에다가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짧은 생각에 네네. 두 가지가 좀 어떻게 좀 그런 요소로 본 거죠. 네, 제가 주식은 잘은 모르는데 일단은 그런 기대감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나쁘지 않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참 애증인 종목인데 수익은 났는데 너무 많이 팔고 나서 올라가지고 마음이 아팠던 종목인데 보시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들어가실 때 그런 이제 아이디어적인 면은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늦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눌림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좀 공략했으면 좋았는데요. 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쭉 나와주고 내려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려가는 길은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앞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도 시세가 한 차례 정도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시세가 새롭게 막 2,000원을 돌파하고 간다, 이거는 저는 지금은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반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정도로 좀 보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한 1,500, 한 5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예. 네, 1,550원이나 뭐 1,500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뭐 여기를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요 횡보했던 구간이 이제 매물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진짜 정말 크게 가려고 한다면 이 저항대를 돌파해 놓고 이렇게 안착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결국은 1,600원 위로 이제 한번 뚫어줘야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이런 거 관련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너무 크게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저항 구간에서 일단 뭐 1,500원 정도까지 오더라도 한 15%나 되잖아요. 예. 그 정도면 급등 아닌가요? 목표가 한 얼마 정도 잡고 계셨어요? 저요. 저는 한 2,000원 봤죠. 전고점까지. 예. 전고점까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예. 뭐 또 촬영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다 같이 쫙 움직여주면 또 뭐 앞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예. 저는 이제 새가슴이기 때문에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뭐 좀 더 보면 1,600원 정도 볼 것 같고, 선생님 비중이 30% 되시니까요. 예. 뭐 이런 저항자리, 1차적인 저항자리에서 뭐 한 절반 매도하시고 그럼 일단 한 15% 수익 챙기게 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선생님 생각하시는 목표가까지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절반은 매수가에서 그냥 뭐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1,500원대까지는 한 얼마 정도 기간을 보여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만약에 시장이 썩 나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예. 한 1, 2주 정도 안에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보면 이게 월봉인데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음봉으로 밀리다가 예. 지금 이번 달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도지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고, 지난달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 다음 달쯤에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기간 정도면 아마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기간적인 부분은 사실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대충 생각했을 때 한 그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한 흐름 이후 지금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반등 구간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경남 화동입니다. 오, 네, 멀리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이주연 선생님 하려고 8시부터 채널 고정하고 계속 이야기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저기, 궁금하시죠? 오늘 SK SK고요. 매수가랑 27만 6천 원에 네. 20% 샀습니다. 27만 6천 원이시면요. 들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요, 오늘 샀어요. 그래서 더 오늘 살라다가 들어가셨어요. 중간에서 좀 물어보는 거 여쭤보고 더 사야 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하신 거죠? 예, 오늘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옮겨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근데 예. SK 오늘 왜 사셨어요? 절친이 꼭 사라고 전화가 막 빗발이 쳐서 와서 내가 밤에다 가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절친이요? 예. 그분이 주식해라고 돈을 많이 버내가 네네. 서울에서 전화 네네. 와가지고 3번 4번 와가지고 네 돈 벌려면 지금 이거 사놔라 뭐 절대 이거 올라간다 막 이래갖고 근데 지난번에 5월 28일에는 내가 이주연 선생님한테 엘트른 헬스케어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20%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 나는 플러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이. 그래서 얘가 하도 돈을 잘 버니까 이거 살 때라고 그래갖고 아유 한번 그럼 사보자 해갖고 사다가 이거 좀 여쭤봐야 돼. 온 저녁에 이주연 선생님이 방송하는구나 해갖고 중단했습니다. 더 많이 살라다가. 그러셨구나. 지금 그러면 20% 좀 한 종목당 선생님 20% 정도만 담는 게 좋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너무 뭐 30% 40% 이렇게 담으시지 마시고요. 예. 20%도 분할로 좀 천천히 담으시지. 일단은 예. 뭐 26만 원이라는 여기 보면 이제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이렇게 이제 그 갭 상승하면서 요 26만 원을 돌파한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구간을 일단 지켜준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요걸 왜 사라고 하셨을까? 뭐 모멘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추세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요 빨간색 선 제가 좀 진하게 그어볼게요. 요 보이시죠, 선생님? 예, 보입니다. 예, 요 저점 추세 구간이라서 아마 좀 매수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이제 약간 뭐 박스권 돌파했던 뭐 저항 자리를 돌파했던 그런 구간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어요. 보면 요런 자리들 뚫어내고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모멘텀적인 부분을 사실 저는 이제 보고 좀 진입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SK 그룹의 지주사잖아요. 예. 뭐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한데 어찌됐든 실적 개선이 작년에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돼요. 1조 5천억을 1분기에 했고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4조 정도, 4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상 뭐 한 40조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이렇게 봐가지고 4천억이다. 그러면 컨센서스 뭐
446 한 1조 6천억. 지금 시가총액이 뭐 1조 9천억. 적정 주가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절친분이 예. 몇 번이나 전화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사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저보다 아마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사시라고 하셨을 거예요, 친구분한테. 아니 내가 SK 이노베이션 사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랬더니 네. 내가 LG학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같은 종목을 두 개 할 필요 없으니까 SK가 지주회사인데 41%가 뭐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고 SK가 이러고 뭐 네네. 지금 저 사야 될 가격이니까 지금 사가지고 한 30만 원 하면은 타야지. 너는 내 말 안 들어 돈 못 번다. 하도 그래서 갖고 내가 오늘은 앞으로 그 친구분 말 들으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친구분한테 밥도 좀 사시고요. 코로나 끝나면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정말. 근데 이거 더 사요, 더 안 사요. 난 선생님도 중요해. 아니, 선생님 20%만 사놓으세요. 사놓고 한 10% 정도 더 사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어째 될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저도 어째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아까 그 친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살만한 자리예요. 살만한 자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차트가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또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막 돈닥하고 어째 될지 모르잖아요. 예.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서 현금을 조금 들고 항상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밀리면 친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그때 얘기했던 SK 지금 좀 밀렸는데 우카노 이라면서 뭐 좀 더 살까 이래가 친구가 얼마 정도에 좀 더 사봐라 하면 그때 좀 더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오늘 이준 선생님한테 물어보라던데요. 예. 지도 지금 조마조마하다고 물어보라 하던데. 아니 괜찮게 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괜찮게 보시면 이제 저점들끼리 요래 연결되는 추세선 하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저항으로 있던 가격을 또 뚫어냈고,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매매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한 26만 8천 원 정도 구간에서 뭐 한 차례 정도 추가 매수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만약에 고까지 밀리면 그때 가서 한번 더 전화 주시고, 뭐 안 밀리고 올라가면 뭐 30만 원 친구분한테 들으신 대로 수익 내고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어머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위원님께서 상황극까지 해주시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일단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신 것은 맞지만 현금 보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로는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넷마블인데요. 게임주를 들고 오셨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3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13만 2천 원이면은 언제 들어가셨나요?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일단은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IPO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 또 요즘 그 제2의 나라라고 게임 하나 출시된 게 잘 되고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네. 앞으로 상승을 계속 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일단 많은 이슈들을 통해서 진입을 하셨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가 정말 좋으신데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게 잘 사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앞에 보면 7월부터 막 9월까지 급등이 막 이렇게 나온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 구간이 아마 하이브, 그러니까 지금 빅히트가 하이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거 이제 이슈로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이제 크게 나왔다가 보면 박스권을 딱 잡아놓고 있어요. 12만 원 저점 잡고
네. 그다음에 뭐 15만 원 고점 잡아서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 구간에서 이제 자세히 잘 보시면 네, 네. 요런 이제 저점 추세 라인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보면 저점을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인 저점으로 요 한 13만 원 구간이면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잘 사신 것 같고요. 네, 네. 카카오뱅크 뭐 지분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부분은 요즘은 신작 나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게임주들이 막 급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미리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반영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네. 신작이 뭐 어떤 좀 대박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많이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날 가능성이 좀 보이는 종목들 같으면 주가가 막 선반영해서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2013년도나 15년도는. 네네. 그런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게임이 출시가 되면 네. 기대감에 조금 올라줍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구글 그 플레이스토어에 매출 순위가 나오잖아요, 바로. 네네. 그래서 이 매출 순위에서 몇 위 정도를 하느냐 이걸로 네. 지금 좀 판가름이 많이 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 현황을 조금 한번 찾아보시면서 네. 순위가 이제 좀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상위권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아마 주가가 급등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에서는 그 리니지 쪽을 좀 제친 걸로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 나왔어요? 네, 리니지를 이렇게 제쳤었는데 뭐 순위가 계속 왔다 갔다 선두 자료를 놓고 네. 다투는 것 같아서 신작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실은 한 비중 30% 정도를 오늘 현금화한 게 있어서 좀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10% 정도 더 담아도 될지 궁금해서요.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네. 일단 그냥 단기적인 이제 좀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 하단 부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일 이평선을 오늘 종가에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 아마 음봉으로 거래량 없이 한번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매수 기회로 좀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손절가는 네. 선생님 생각해 두셨어요? 손절가는 저 짧게 13만 원을 봤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생각엔 네.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손절을 못 하신다 그러면 네. 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네네. 손절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내일 만약 음봉 나오면 네. 뭐 지금 평단보다 좀 더 싸게 산다 생각하시고 한번 네네네. 해보시고요. 네. 시장이 사실 저는 내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장 반등 나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 좀 반등 주고 그리고 네. 수요일쯤에 한 번 정도 더 출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럴 거. 지금 선물 지수나 이런 게 다 좋아서 네. 네, 내일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모레는 또 조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네. 조정 나오는 거에 단기 반등으로 이제 끝나고 다시 또 밀려 내려온다면 수요일 정도는 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요 시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일단 뭐 바로 이렇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네네. 뭐 분할로 10%도 좀 분할로 해서 최대한 좀 네. 싸게 공략을 해보고 네. 뭐 손절가 잡아두셨으니까 이탈한다 하면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한 발짝 후퇴하셨다가 추후에 만약 12만 원까지 밀리면 그때 가서 또 네. 공략을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그냥 만약 하게 되면 5%씩 두 번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뭐 금액이 크시다면 네. 뭐 남은 10%를 최대한 잘게 쪼개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1%씩 해서 네네네. 뭐 한 10번에 나눠서 산다든지 네네네. 그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차피 싸게 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슈나 맞아요. 모멘텀적인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차트적인 네. 부분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올라갈 네. 종목이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싸게 사야겠죠. 아, 네. 네, 그렇게 한번 맞습니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일단 매수가는 잘 들어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정이 예상되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지 컨트롤스 아, 인지 컨트롤 쓰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3,650원에 7%예요. 아, 23,650원이고요. 예. 최근 5월 20일에 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네요. 혹시 그 전에 들어가셨나요? 그때 사가지고 그날 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날 들어가셨는데 하락을 했고요. 예. 아이고, 네, 빨리 상담 넘겨드려야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네. 수소차 관련주로 사신 거예요? 네네. 근데 좀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그죠? 지금 보니까 딱 머리 아프게 주가가 움직여 있네요. 예. 23,650원이면 네. 딱 이 저항자리 돌파한다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거 시세가 조금 낮잖아요. 네, 지금 많이 떨어졌죠. 수익이 한 차례 쫙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제가 사고 그 뒷날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자, 일단은 네. 선생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네. 실적적인 부분은 1분기는 흑자 전환했거든요. 아, 네. 지금 보니까 한 25억 정도 나왔나?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24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요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서 뭐 현대 기아 자동차 쪽 이렇게 실적이 좀 괜찮게 전기차 관련해서 간다 하면 뭐 전기차 말고도 자동차 부품주니까 네네.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조금 많이 실적 대비해서는 올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나오는 실적 플러스 해가지고 수소차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라는 프리미엄이 좀 붙어갖고 이제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 보고 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냥 친환경 자동차가 완전 대세로 갈 때까지 중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그래요. 이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 몇 년?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네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니까 네.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길게 보는 것도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보면 손실이 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이게 손절을 딱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정말 이게 진짜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종목이면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섹터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네.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 판매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다면 실적은 앞으로 이제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전기 수소차에서 어떤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을 받아낸다 하면 그리고 그쪽 섹터도 지금 조정기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뭐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제 생각엔 올라갈 거는 같은데 일단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8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저점 구간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예. 지금 딱 추세대를 밟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아, 네, 네. 그래서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추세 라인을 이탈 안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반등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을 네.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워낙 손실이 지금 손실폭이 크니까 16,500원 이 가격대 부근에서 돌림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기만 잘 넘어가면. 네, 여기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비중이 일단 7%시니까 다행히 또 비중은 안 크셔서 다행이다,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조금 더 사가지고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면요.
네. 저는 15,000원대까지는 일단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아, 예, 15,000원. 네, 15,000원대 최소 못해도 15,000원까지는 기다려 볼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뭐 한 반토막 정도가 나야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진 반토막이에요. 예, 그런데 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11,300원 정도 오면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더 비중을 늘리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의 비중을 섣불리 늘리셔가지고 아, 예. 손실을 키우시면 안 되고 물론 예, 여기서 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밀릴 수 있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추가 매수는 11,000원까지 오면 그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일단 추가 매수 없다. 그리고 있는 현금 가지고 다른 섹터들, 좀 우상향하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시장에 좀 핫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익을 조금씩 만들고 계시다가 예, 예. 나중에 이 종목 뭐 올라가면 그때는 매수가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네. 내려오게 되면 뭐 11,000원 정도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글쎄요, 일단 뭐 기대감에 상승을 네. 한 부분이라서 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지금은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 자리를 생각을 한다면 예.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매수가가 딱 저항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조금 안 되게 선생님 조금은 손실 본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고 매수가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일단 뭐 신재 이 친환경 자동차 섹터들이 뭐 지금 전기차 잘 팔리고 있는데 예. 이쪽이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파이가 더 커지고 네. LG 컨트롤스가 그 부분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뭐 300억, 400억 이렇게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점을 돌파하고 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전체적인 이 수소 전기 자동차 섹터가 상승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매수가 정도 오면 정리를 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상승이 예상된다는 팁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들고 오셨어요? 엑시스 바이오요. 엑세스 바이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8,500원. 비중은요? 10%. 10%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네. 진단키트 관련주로 급등을 했네요. 네, 조금 올랐어요. 지금 올랐어요. 근데 네. 바로 이렇게 또 매수가만큼 더 올라가야 할 텐데 위원님과 네, 그래서. 또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진단해드렸나요? 아니요. 제가 엑세스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는 항상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네. 드렸던 말이 정말 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여기 계신 모든 전 국민들이 싫어하는 상황이 와야지 네,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죠? 가지고 그래서 있으면 될까 해서요. 한번 가져가 보시면 네.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실적은 사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엑세스 바이오가.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그죠? 1분기에 지금 보면 1,800억 영업이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사라지는 소강 국면으로 간다든지 뭔가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실적이 줄어들겠죠. 네, 네. 근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 같은 데는 확산세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확산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피크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전망치를 내놓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뭐 CGN 정도나 좀 나올까 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이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바이러스가 퍼질지 안 퍼질지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확진자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이 지금 좀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은 괜찮지만 1차 접종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팔아야 되나? 파세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팔아야 될까? 한 10%. 아니요, 매수가 오면 파세요. 매수가 오면. 아, 그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지금 보면 조정 기술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43,000원에서 요번에 2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네네. 요 구간에 한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 28,000원 정도? 그러니까 손실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약수익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고요. 네, 알고 뭐 감사합니다. 이후에 더 가는 거는 내 거 아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음고생하셨으니까 잘 빠져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으로 인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매수 가격 부근에서 수익 챙기시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내일장 전략도 꼭 듣고 가야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장 전략이 네. 정말 어저께도 지금 한 4개월 만에 가장 시장이 제가 이제 판단을 탁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그런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좀 종목들 대응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보면 지금 뭐 해외 그 선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국내 증시도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내일 5일선을 종가에 회복해준다 그러면 네. 시장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 관망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시장에는 테마주들 지금 대선 테마들 굉장히 핫하고 뭐 경협주들 뭐 대북 관련주들 북한 관련주들 저는 오늘 조정들이 다 나왔는데 내일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엣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너무 이 리스크를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내가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 할 때 10% 들어갔다 아니면 투자를 할 때 10%씩 5%씩 샀다 하면 이번에는 그 금액을 갖다가 한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임하시고 가지고 계신 현금 같은 경우는 총알을 최대한 아껴서 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만약 시장이 뭐 올선 회복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간다 그때 가면 또 그때 상황에 맞는 섹터나 종목들이 분명히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또 눌린 자리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물려서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 게 문제지 결국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네,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매매로 이어가는 방향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슈닝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럼 주유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